중국 네. 그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한 번 할 때 하려고 다 네. 준비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네. 중국이 또 조용해요. 부양책 얘기 나올 때만 들썩했다가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부양책이 전부인가? 약간 이런 의심도 좀 들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중국의 주가가 물론 바닥에서는 아직도 많이 뛰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다들 그래서 부양책 뭐 시진핑이 뭐 한대 안 한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애초에 저희가 바닥에 오레셋이 중국을 바닥에서 진입한 거는 부양책이 뭐 엄청난 뭐 이거를 그렇죠. 기대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이게 결국에 매크로라는 거는 어떤 자산이 어떤 군이 좋으면 그게 뭐 한 7, 8년 뭐 10년 더 길게는 20년 좋았다가 결국에는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업앤다운에 가장 그래도 그런 변곡에 있어 보이는 자산이 중국 관련인 것 같다라고 해서 진입을 한 거고 실제 중국의 기업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S&P 500에 속한 기업들보다 대체로 평균으로 냈을 때 성장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24년에. 빨간색이 중국이고 노란색이 유럽이고 네. 하늘색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위에 영어로 써있죠. Aggregate EPS Growth in US Terms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24년 현재까지의 EPS가 왼쪽 여기 차트는 네. EPS가 어떻게 늘었냐 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닝이 기업들의 중국은 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17%가 늘었어요. 네. 어닝 성장이. 유럽은 8% 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7% 늘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그럼 중국이 제일 어닝 성장이 많이 했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네. 부양책 전혀 뭐 상관없이겠죠. 물론 뭐 그 사이에도 조금씩 있긴 했으나 중국의 부양책이 어쨌든 실제로 어닝 성장은 중국이 제일 높았다. 근데 반대로 주식 시장의 성과로 봤을 때 저희는 바닥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23년 1월 1일부터 그냥 현재까지로 12월 1일까지로 보면 미국은 이렇게 많이 뛰고 유럽도 그래도 20% 넘게 28%네요. 28% 뛰고 중국은 0%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의 실적은 중국이 훨씬 더 성장이 많이 높은데 그 유튜브 뉴스 특히 뭐 한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뭐 떠들썩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기업의 평균 성장은 물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뭐 미국 투자했으면 부자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미국 안에서도 진짜 간 기업은 정말로 그 몇 개 안으로 돼 있습니다. M7 그렇고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그 M7 외에 나머지 주식들과 그 M7과의 격차 다이버전스가 계속 그 폭이라 그러죠. 시장의 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차트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머징 마켓에서 디벨롭 마켓을 나눈 레시오입니다. 이머징이면 뭐 중국도 포함되고 한국도 포함되고 뭐 브라질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 DM이라 그러면 이거는 미국, 유럽, 뭐 선진국들이 포함이 되겠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머징 마켓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 대비 훨씬 잘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대비. 주가가요? 예, 주식이. 네네.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면 여기서 보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게 2010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계속 내려왔었죠. 이러면 이제 신흥국 대비 선진국이 훨씬 좋은 거죠.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달러가 약세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달러가 강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냥 물론 이게 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또 미국만 포함한 게 아니라 선진국을 다 포함한 레시오다 보니까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 얼마나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끝자락에서 이게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약에 선진국이 아니고 그냥 미국하고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대 미국을 뺀 글로벌입니다.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데비에이션이 벌어져서 미국이 이제 비싸냐.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싼 걸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좀 너무 심하다. 요때가 이제 저기 니프티 50, 1973년 그 니프티 50 버블 꼭지 때
이 정도 미국이 비쌌던 건데 이 정도만 돼도 꽤 고평가고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거든요. 요때. 네. 근데 지금은 정말로 미국만 이렇게 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보통 투자하시는 대중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 왔던 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성이. 네, 관성이 이상하게 그게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어김없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건 이제 10년 3개월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정말 좀 뭐 그렇게 이게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굳이 그 정도의 리스크를 설령 이게 1년을 더 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미국 주식 안에서도 어떤 거를 사셔야 될지 정말 말했지만 소수만 올라가는 장인데 그럼 그거를 쫓기 위해 그런 너무 리워드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라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보통은 가던 게 계속 간다 이제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레스코. 예. 중국은 그래서 결국에 주가라는 건 뭐죠? 성장성과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성장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네. 성장이 더 좋다고. 네. EPS 그로스가 그냥 더 좋은데. 근데 반대로 거기다 멀티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뭐죠? 제가 늘 말하지만 장기금리가 그 나라의 국채금리가 낮아져야 된다고요. 일단 근데 중국은 하도 다들 뭐 장기채, 뭐 저축만 하려고 해서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장기금리가 지금 엄청 낮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가에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짧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프루팅에 써놨는데 짧게 얘기하면 아닐 거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그 정도로 낮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국은 언제든지 23년부터 24년까지 미국의 멀티플이 막 부양된 것처럼 언제든지 멀티플 조금의 성장에 대한 그 기대만 익스펙테이션에 어떤 작은 불꽃만 있어도 멀티플이 크게 부양될 수 있는 모든 기본 토양은 이제 마련된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그러던 와중에 만약에 중국이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로는 당장 내년에 이제 뭐 어떤 큰 부양책이 진짜 숫자까지 다 발표가 되면 그럴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황에도 초반에 만약에 그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그런 거대한 부양책은 미국의 장기채에는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 거대한 부양책 때문이든 뭐든 장기금리가 미국 장기금리가 막 위로 쏘면서 그 상황이 또 달러의 강세화까지 병합이 되면 중국 주식이 그때도 막 갈 것 같다가 또 횡보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꾸 화면 보고 평가액을 보시지 말고 부동산 샀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밸류에이션을 보고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제가 저렴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한국은 진입하진 않고 있고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저렴한 건 맞고 저렴하다라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걸릴 수 있어도 뭐 어떤 크게 손해보기는 많이 힘들 거다. 그냥 사고 가만히만 잘 계신다면 뭐 그 지점까지 한국도 오기는 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라는 건 성장과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부양될 수 있는 완전히 크게 부양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 익스펙테이션은 이제 뭐 모두가 아는 이벤트잖아요. 그죠? 네.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위안화가 만약에 뭐 무역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약세를 굉장히 허용하고 중국은 어쨌든 그 환율을 연동제가 아니니까 만약 허용해서 환율이 정말 약해진다. 위안화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 더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프루팅에도 그렇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독자님을 봤는데 환율이 정말 중국 환율이 너무 급진적으로 약세가 될 것 같으면 그게 물론 주가를 더 그만큼 부양해 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왜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의 환율이 그 정도로 크게 뭐 절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아니 중국 환율이 그렇게 만약 크게 빠진다. 진짜 브라질 뭐 지난 10년, 20년 그랬던 것처럼 빠진다. 저는 오히려 달러가 큰 틀에서 약세로 변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내년 중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달러 같은 경우는 한 1,560원 맥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를 거치면 달러는 크게 약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위안화의 큰 약세를 용인해서 뭐 어떤 수출을 늘리겠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중국이 실행하려는 재정 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수출을 부양하겠다는 건가요? 재정 정책이나 부양책을 통해서? 내수 진작.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해 있는 것도 내수가 진작될 때 뭐 이런 거에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위안화가 그렇게 약세가 되면 내수의 진작에 도움이 될까요? 일본을 생각해 보실게요. 그죠? 당연히 위안화가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도움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안화가 정말 뭐 어떤 그런 뭐 무역 분쟁 뭐 이것 때문에 막 그렇게들 보는 뷰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저는 그 정도로 약하게 갈 것 같지도 않고, 둘째는 그런 정도로 약해지는 건 별로 그렇게 중국 자산에 좋은 건 아닐 거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1560원 덜덜 하시는 1560원이 뭐 간다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맥스.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을 좀 더 지켜보는 이유도 그렇고 뭐 여러 중에 어쨌든 저는 미국의 어떤 그게 강하게 있는데, 초반 미국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초반에는 그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나중에 뭐 하락할 때는 달러가 약해지면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저런 거를 감안하면 맥스 진짜 그 노이즈가 한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에 양안 전쟁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전쟁, 확실한 건 전쟁 리스크가 다 반영된 가격이다. 이미 반영된 가격이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실물이다. 알겠습니다.